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병원 운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하루나 뭐 휴일 하루 정도는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거창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에 있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작가분이랑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뭐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뭐 서울대 의대 합격했을 때, 아니면 뭐 엄청나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저는 개업이니까 뭐 그 달에 매출이 엄청나게 나와서 뭐 엄청난 순이익이 생겼을 때, 아니면 뭐 제가 치료한 환자분이 너무 뭐 치료가 완벽하게 돼서 환자분이 너무 기뻐하실 때, 이럴 때도 당연히 행복하죠. 하지만 요즘도 솔직히 제가 행복할 때는,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냥 일요일 날 이럴 때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니면 일찍 깨서 학교를 갈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요일이나 이럴 때 늦잠을 잘 수 있을 때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 정말 늦잠 자면 기분 되게 좋죠. 뭔가 개운한 느낌 들고 해서 TV를 켰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가,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의 매치업으로 뭐 예를 들면 유현진 경기 같은 게 생방송으로 TV에서 중계되고 있을 때, 그거를 누워서 여유 있게 그거를 볼 때, 그때가 저는 사실 진심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병원 운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하루나 뭐 휴일 하루 정도는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공부가 뭐니 작가님도 막 되게 의아하다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제일 행복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무슨 어떤 뭐 요즘 뭐 호캉스 막 이래서 막 좋은 호텔 가가지고 막 휴일에 호텔에서 막 뭐 패키지로 음식 먹고 마사지 받고, 저는 그런 거에서 별로 행복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남들은 보면 되게 큰 거, 뭐 부모님한테 뭐 집을 사드렸을 때, 아니면 뭐 제 친구들 보면 뭐 자기가 낸 논문이 정말 좋은 저널에 실려서 교수가 되었을 때, 아니면 교수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학자한테 주는 상을 받았을 때, 뭐 이랬을 때를 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남들이랑 좀 다른가? 나는 사실은 그냥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깨서 TV 볼 때가 제일 행복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소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영혼이 돼서 소울이 돼가지고 저승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죠. 자기는 정말 훌륭한 그런 재즈 연주자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죠. 이루기 직전에 죽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울이 돼서 막 저승에 가고 이승을 오가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그냥 처음 피자를 먹었을 때, 아니면 그냥 뭐 따스한 가을이나 이런 날씨에 햇빛 되게 이쁘게 내려지는 길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진짜 행복했었고, 사는 목적은 사실 그런 데 있다는 거를 깨닫는 게 영화 소울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소울의 주제고, 그러니까 꼭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학자가 돼서 인류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뭐 훌륭한 정치가나 사상가가 돼서 막 국민들을 이끌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가 뭐 그런 훌륭한 재즈 연주가가 되는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태어나서 맛있는 피자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꼈고, 날씨가 좋을 때 길을 걸으면서 행복을 느꼈고, 그냥 그런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태어날 만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소울이란 영화의 주제예요. 소울이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 영화가 나름 이제 코로나인데도 흥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울이 주는 주제를 이미 살면서 약간 느끼고 깨닫고 있었는데, 제 주위에는 안 그런 애들이, 되게 꿈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제 환경상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막 제가 가끔 그냥 남자들끼리 술 마시다 보면 정말 진솔한 얘기 하는데 막 그런 거죠. 막 좋은데 여행 가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명품 사고, 아니면 뭐 학문적인 성과를 내서 막 교수도 되고,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직장에서 막 승진도 하고 막 임원이 되고, 이런 것도 나도 너무, 내가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사실 그런 거를 막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정말 중요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NBA 결승전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라이브로 볼 수 있을 시간만 나한테 평생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 NBA나 메이저리그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오전에 많이 열리거든요. 그럼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면 그거를 라이브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제가 개업일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을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심지어 작년 이럴 때도 어떤 적이 있었냐면, NBA 결승전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날 오전에 쉬었어요. 페이 선생님들 일하게 하고, 제가 원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제 병원 운영에.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깨서 10시부터 12시까지 농구 경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나 개업하길 너무 잘했다.
나 분명히 페이닥터 하고 있었으면 막 페이하면서 컴퓨터 틀어서 막 컴퓨터로 중계 보면서 환자 왔다 그러면 막 못 보고 나가서 막 짜증내고 이랬을 텐데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앞에 PD님도 계시지만 아시지만 제 원장실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TV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 제가 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니까 환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인바디 검사 결과나 이런 상담용으로 설치했다고 얘기했지만 주 용도가 저거는 스포츠 경기 관람용입니다. 사실 치과는 환자들이 이렇게 원장실에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원장실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 아니면 진짜 조그매요. TV라는 건 아예 없어요. 컴퓨터만 있지. 근데 제 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TV가 놓여 있죠. 원장실에 오는 애, 구경하러 오는 선후배들도 다 친구들도 놀라는데 그때마다 제가 핑계를 대는 게 나는 의사 면허도 있기 때문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만 환자들은 원장실에서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TV를 설치한 거 물론 그것도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칠일 뿐 이 영상을 통해 밝히면 저는 원장실에서 정말 오전에 하는 메이저리그나 NBA 경기를 라이브로 중요한 경기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살면서 일주일에 뭐 짧게는 한두 번 길게는 두세 번은 무조건 엄청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자기의 최대의 행복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연년에 한 번 어떤 성과를 내야 돼. 뭐 정말 훌륭한 논문을 써서 그게 훌륭한 저널에 뭐 SCI급 그런 논문에 통과가 되는 데 있는 애들은 1년에 한 번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논문을 1년에 한 건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막 2, 3년을 막 정말 열심히 막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논문을 써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경기, 뭐 농구를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LA 레이커스나 골든스테이트 같은 그런 팀의 경기를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골든스테이트나 LA 레이커스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경기를 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을 얻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거는 뭐 팁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한두 개만 이렇게 두고 그 행복을 쫓으면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한 순간이 가뜩이나 더 많거든요. 근데 진짜 99번 불행하다가 한 번 행복해져요. 물론 그 한 번 행복이 99번의 불행을 견딜 만한 힘과 용기와 그런 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99번의 불행이 계속 오다 보면 99번 중에 한 80번, 70번째에서 막 절망하거나 낙오하는 경우도 분명 생기거든요. 소위 말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근데 저처럼 그냥 행복할 요소를 군데군데 심어두거나 그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추면 살면서 그런 거예요. 한두 번 불행하다 또 한 번 행복해지고 한두 번 불행하다 또 행복해지고 그러면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히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저한테는 행복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물론 살면서 그런 큰 거, 여러분으로 치면 뭐 의대나 치대 합격,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라든지 큰 그런 행복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쫓아야 되고 저도 쫓았지만 소소한 거에서도 행복을 느끼시고 그런 거에도 충분한 비중을 두시면 정말 하루하루가 그래 오늘 뭐 이런 질문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었지만 안 좋은 점으로만 가득 찬 하루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